가게 안 손님들로 정신없이 북적입니다. 최근 TV와 유튜브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진 맛집인데요. 가게 사장도 바쁜 와중에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들어서는 순간 여사장의 얼굴빛이 싸늘하게 굳는데요. 이내 실랑이를 벌이다가 여성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내쫓는 사장.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물론 다른 손님들까지 당황합니다. 대체 사장과 손님 사이에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남은 아니야. 그렇다고 또 막 이런 가족도 아니야. 이 고민입니다, 이거. 네, 그 표현이 정확하십니다. 일단 사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여성으로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늘 병석에 누워 지내셨고 입원도 좀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친할아버지가 생활비를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3살이던 사연자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네.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엄마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엄마가 어떤 남성과 입을 맞추고 있었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하필 그 순간 엄마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사연자는 아무것도 못 본 척 조용히 집에 들어가 씻고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말 한마디 없이 짐을 싸서 가출했다고 합니다. 사연자에게 편지 한 통 남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픈 아빠를 두고 엄마가 가출을 했다. 그런데 그 전날 외도 장면을 봤다. 네,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친할머니와 고모가 간간히 집에 찾아와서 좀 살림을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가 고3 때 수능을 치르기 직전에 이 지병을 앓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자는 홀로 남겨진 두려움에 이모한테 부탁을 해서 엄마의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사연자가 곧바로 엄마,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러고는 전원까지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사연자는 완전히 엄마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까지 딱 끊어냈다고 하고요. 사연자는 대학 진학도 포기를 한 채로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래였던 그 사장 아들과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식당집 사장님 아들하고 결혼을 한 이후부터 아주 그냥 진짜 인생 역전. 그 식당 물려받겠지요. 아주 잘 됐습니다. 직접 레시피도 개발했고요. 특히 잘 되려면 연예인이 한번 와가지고 맛있다 대박. 그러니까 또 유튜버들도 오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는데 그 결혼할 때부터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없다라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좀 순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 되는구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교수님 뭔가 불안합니다. 호사다마라고.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가게에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는데 이 제보자께서는 딱 보자마자 엄마인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자기 기억 속의 엄마는 30대 엄마지만 현장에 나타난 엄마는 나이가 들고 행색이 초라했던 엄마입니다. 엄마가 들어온 걸 보자마자 사연자는 왜 왔냐라고 쏘아붙이게 됐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연히 너를 유튜브에서 봤고 수소문 끝에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차없이 엄마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아이고야. 이 남편하고 본 손님들이 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연자는 남편에게 이제 뒤늦은 고백을 하는 거죠. 엄마는 이미 나한테 죽은 사람이고 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그날 이후 사연자는 혹시 또 엄마가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함에 막 계속 긴장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사연자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남편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자, 아내 역할의 백다희 아나운서, 남편 역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엄마 역의 박상희 교수,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우리 자기 요즘 기분 좀 다운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우리 집에서 하는 초스페셜 생일 이벤트. 뭐야, 집에 무슨 이벤트 해놓은 거야? 진짜 완전 감동이다. 짜잔. 들어. 아야, 엄마다. 엄마가 오늘 네 생일이잖니. 우리 박서방이 연락을 해줘서 내가 이 음식을 다 직접 했다. 어떠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 지금 장난해? 아니
완전 빅 서프라이즈잖아 이게. 내가 자기 몰래 그 장모님 그 연락했잖아. 이제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뭐? 내가 엄마가 어딨어? 이미 나한테 죽은 사람이라니까. 아이고 자기야 왜 그 본심을 그렇게 속여? 그 다 큰 어른이 돼서 아직까지 엄마한테 삐졌어? 됐고, 넌 진짜 답이 없다. 그냥 너라니. 이 집에서 나 하나만 빠져줄게. 너라니. 아 진짜 최영진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 몰래 네. 깜짝 이벤트를 했는데 칭찬은커녕 화가 났죠. 막 이 사연자가 남편한테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고 뒤늦게 이제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내가 잘못했어. 내 미안해. 막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 화해하기는 했는데 저 최영진 평론가님, 제가 다음 주에는 배역을 드릴게요. 저도 좀 넣어주십시오. 네네네. 일단 빨리 진행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며칠 뒤부터 이 사연자의 가게에 엄마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도 우산을 든 채 무려 5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사연자가 문을 열고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고함도 치면서 화를 냈다고 하니까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또 꿇으며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땐 내가 고작 30몇 살밖에 안 됐어. 아픈 남편을 돌보는 게 너무 좀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사연자는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화해를 좀 했다고 합니다. 아유, 또 눈물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네, 이게 엄마가 또 혼자 살면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사연자는 자신의 음식점에 엄마를 직원으로 고용을 하기 아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처음에 한두 달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카운터 앞에서 그냥 간식을 먹거나 돈 계산만 슬쩍 도와주는 이런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심지어 직원들 앞에서도 너희 집 명의는 누구냐, 시댁은 돈 좀 있냐 이렇게 조금 민감하고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이 카운터 금고에 손을 댄 사실이 아이고. 들통이 났는데요. 그런데도 급해서 그랬다면서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연자는 이럴 거면 앞으로 가게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엄마는 유세 좀 그만 떨어라. 네가 천륜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을 것 같냐? 이러면서 좀 뻔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안방만이 믿어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사연자한테는 너무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또 이런 경우에 또 항상 이렇게 보면 딸이나 아들들이 엄마를 다시 버리지를 못해요. 양가 감정이 있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 엄마 그대로 다시 옛날 모습이 나왔죠. 지금이라도 경계 재설정, 바운더리 워크라고 하는데 다시 가족 간의 경계를 잘 설정해야 편안하게 좀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다시 쫓아낼 방법도 있나요? 쫓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가족이라고 무조건 새로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결되지 않고 실제로 절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금관에 했던 부분들은 뭐 그런 것들 책임을 물으면서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아이콩님 많이 상처받았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전혜원님은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냥 사연자분 어머님을 잊어버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